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주와 김경련의 일본 저격 그 24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마이뉴스의 김경련 기자고요. 아, 잠깐만요. 예, 잠깐 오디오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노트북을 켜놔가지고요. 네, 저는 오마이뉴스의 김경련 기자고요. 오늘도 호사카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잠깐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예. 오늘은 금요일에 하게 예,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이 벌써 화요일인가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원래 그 다음 주 화요일이 이제 방송 날짜인데, 오늘 금요일로 당겨서 방송하게 됐습니다. 교수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으시다고 해가지고요. 교수님 무슨 사정이십니까? 그거는 비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네네. 그래도 뭐 대충 뭐 학교 일이십니까? 무슨, 예. 학교하고 관련되는 그렇습니까? 일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수요일이 그 대망의 자민당 총재 선거 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이제 막판 판세를 분석해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긴급하게 날짜를 잡았습니다. 근데 뭐 오늘쯤이 또 적당한 것 같아요, 교수님. 예, 예, 맞습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이면 너무 그 앞이라서요.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를 해도 그 다음 날이면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네. 네네, 오늘 정도가 상당히 적당한 시기다. 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저희가 자민당 총재 선거 특집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 방송 분량상으로 보면 다카이치 사나이 특집이었습니다. 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인들은 이제 거의 잘 모르는 정치인이었는데 갑자기 급부상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보여주실까 사실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댓글이 아주 환영일색이었는데요. 제발 다카이치가 총리가 좀 되어달라 하는 그런 예, 예, 뭐 역설적이지만 그렇게 되면 좀 새로운 한일 관계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카이치 화이팅. 뭐 제발 극우가 당선되길 뭐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일본 저격도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특집이 이어집니다. 투표일이 29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과반수 득표자가 그 나오지 않아서 만약에 이제 결선 투표로 간다고 해도 그 당일날 다 치러진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29일에는 다 결정되고요. 네. 30일에는 새로운 존재가 이제 취임하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불과 이제 닷새 정도 남았는데요. 누가 당선될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부는요, 현재의 마지막 선거 판세를 분석해 보고요. 2부에서는 단명 정권 주기로 들어선 일본 정치. 그러니까 일본은 정권이 이제 길게 가는 주기가 있고 짧게 가는 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번에는 이제 스가 총리로부터 이 짧게 가는 주기로 들어선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네, 네.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부와 4부에서는요. 야쿠자와 일본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야쿠자와 일본 정치 하면 그 왠지 좀 귀가 솔깃해지는데요. 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볼까요? 지금 글쎄 갑자기 방송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전희경님께서 그 오마이TV에는 호사카 교수님 응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올려주셨고요. 호사카 TV는 상황이 어떤가요? 호사카 TV는 역시 그래도 오마이 TV보다는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H 미미님께서 항상 감사합니다. 메이크 실리언님 안녕하세요. 기다렸습니다. 11시. 이번 기다리셨다고 하네요. 아, 11시를. 네네. 예. 핑퐁님이 고다마 요시오 얘기 좀 해주세요. 고다마 요시오가 누군가요? 그 A급 그 전범 혐의자였던 네. 사람이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키시노부스케라든가 예. 그 관련 사람인데요. 언젠가는 그 이야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예. 창학
리님은 안녕하세요. 호사카 유지 교수님. 오늘 방송도 재미와 유익함이 많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김진성님은 이시바 시게루가 되길 바랍니다. 아니면 고노다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분은 조금 상식이 좀 있는 그런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이시바 시게루는 이번에는 안 나가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예. 코노타로를 지지하기로 결정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더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부터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15초 후에 일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1부입니다.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의 마지막 판세를 알아보는 건데요. 당초 이번 선거는요, 고노다로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다카이치 사나에 등 3파전이었는데요. 한 사람이 더 늘었습니다. 예. 그 노다 세이코라고 하는 여성 정치인이 마지막으로 참전을 했는데요. 이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다른 사안으로 좀 자세히 들여다 볼 겁니다. 자, 그럼 자민당 총재 선거 막판 그 판세 교수님의 만능 PPT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네네. 지금 그 이야기가 나왔듯이요. 원래는 세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죠. 키시다 후미오, 코노타로 그리고 여성으로서 다카이치 사나에 이 세 사람의 3파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16일이었습니다. 이게 등록 마지막 날이었는데 노다 세이코 간사장 대행 부간사장 니카이 간사장의 그 바로 아래 있는 사람인데요. 네. 또 여성이 한 사람이 참전했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노다 세이코 씨가 이렇게 그 입후보함으로 인해서 가장 그 긴장한 사람은 누구냐?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예. 사실 코노타로가 굉장히 피해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예. 왜냐하면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어야만이 확실하게 당선되는 게 코노타로의 입장인데요. 네. 노다 세이코가 비슷한 그 리베랄 색깔이기 때문에 코노타로의 표를 좀 갉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지층이 좀 비슷한 그런 층이 좀 비슷한 많이 있군요. 거죠. 예. 그리고 니카이의 사실 지지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요. 노다 세이코 씨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왜 갑자기 마지막에 노다 세이코가 출마를 했는가 이러한 이야기가 일본에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네. 노다 세이코 온립의 폐경에는 아오키라는 전 참의원 회장의 그림자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아오키라고 좀 아십니까? 저는 이제 교수님이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사실 네. 아홉 개라고 뭐 제가 아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딱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제 9개의 법칙이라고 이게 이제 정권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50%를 밑돌게 되면 그 정권은 붕괴한다. 이런 법칙을 맞아요. 만든 사람이죠. 아오키의 법칙이라고 해서요. 네. 저는 이 아오키 미키오하고 아오키의 법칙이 조금 연결되지 않았는데 네. 기자님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바로 그 사람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이 사람은 참여원 쪽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참의원에서요. 참여원 쪽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노다 세이코의 지촌인이 된 사람들은 거의 참여원 쪽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그리고 그 아오키 미키오가 영향력을 갖고 있는 다케시타파라고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반 정도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니카이 쪽에서도 아무래도 니카이의 바로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이 지존인을 낸 것 같아요. 그러나
니카이가 적극적으로 했다라기보다 그 아오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니카이로서도 추존인을 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네네. 노다 세이코 하면은 예전부터 많이 이제 출마를 하려고 했었는데 바로 이 추천인의 벽에 걸려가지고 네. 이게 출마를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까지 3번이나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도대체 이 아오키라는 사람은 왜 이 노다 세이코를 이렇게 응원을 한 걸까요? 예, 이거는 코노타로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때문인 것으로 이르다 일본 쪽에서는 그 뉴스로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이요. 예, 그러니까 이념이 상관이 없는 거죠. 오히려 이념은 그 리베랄 쪽이라서 예. 그 비슷한 계열인데, 그렇죠. 비슷한 계열이죠. 예, 그런데 그 개인적인 원한이 좀 있다. 음.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그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바로 엊그저께였는데요. 코노 타로의 아버지는 코노 요헤이가 아닙니까? 예, 예. 사실 코노 타로하고 코노 요헤이 아버지 아들의 관계인데 상당히 사이가 쳤다고 합니다. 예. 그 이유는요. 코노 요헤이 씨가 지금 84세인데 몇 년 전에 그 간의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간 이식 간 수술이요. 이식 수술. 예. 예. 그때 그 코노 타로 아들의 음. 간에 일부를 이식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바로 고노다루의 간을 이식받았다는 거군요. 그런 것입니다. 오.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아들의 사이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그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가까울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리고 또 코노 가문은요. 막 코노 타로는 그 3세예요. 3세요. 예, 전치 3세. 아, 예, 예. 인데 첫 번째가 코노 이치로라고 했습니다. 예. 예, 이분도 그 중용 그 위장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고노다루의 할아버지겠네요. 예, 할아버지죠. 예, 예. 네, 촌리가 될 그 후보에 예. 들어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됐고요. 예. 그리고 코노 요헤이 씨도 자민당 촌재까지는 됐어요. 예. 그러나 그때는 그 코노 탐화를 발표한 이후에 1년간 자민당 하야해 있었죠. 그때 하야라고 하면 예, 정권을 잃었을 때 예, 호소카와 정권이 아, 예. 생겨서 그러니까 연립으로 조그만 전단들이 그때 호소카와 정권을 만들어서 예. 자민당 1년간 그 야당이 됐어요. 그때 1년 정도 아. 자민당 총재였습니다. 아, 그게 보통- 코노 요헤이였어요. 보통 자민당 총재를 하면 자동적으로 총리가 되는 예, 건데 예. 이분 참 불행한 그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라야마 총권이 됐지 않습니까? 예. 무라야마는 그 사회당 촌이었지만 그 자민당하고의 연립으로 예. 그때 그 무라야마를 촌리로 내세워 가지고 그랬죠. 이 사람의 운명이 음.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때 촌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예. 여러 가지 전략상 그 코노 요헤이가 예. 촌리가 되는 그 길이 막혀 버렸습니다. 굉장히 불행했고 예. 불운했네요. 예. 예.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코노 타로 이렇게 온 것인데 그래서 아버지 코노 요헤이로서는 코노 타로 아들이 이번에 반드시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 촌리가 되어야 되겠다. 예. 이 생각은 강합니다. 음. 그래서 아오키 미키오를 찾아갔습니다. 예. 엊그제요. 예. 왜냐하면 아오키 미키오가 노다 세이코를 온입해가지고 사실상 코노 타로가 존재가 되는 길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여서 이 두 사람은 동기이기 때문에요. 원래는 친구였어요. 친구였는데 그리고 아오키 미키오는 그 니카이도 그렇고 니카이하고도 가깝고 네. 이시바 시게루를 쭉 지원해 온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조는 가깝죠. 굉장히 리베럴이에요, 완전히. 예. 근데 이번에 그 이시바가 코노를 그 지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코노를 지원할 수도 있었는데 예. 개인적인 원함
이것 때문에 예. 오히려 코노에 대해서 반대로 나섰던 거예요. 이러면 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원한이 과연 뭘까요? 예, 개인적인 원한이라는 예. 게 이 사람의 아들이 지금 그 국회의원이 됐어요. 사실 네네. 세습을 한 거죠. 예. 그러나 세습했을 그 타이밍 때에 그 이 아오키 씨가 쓰러졌습니다. 뇌출혈, 예. 막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타이밍에서 아들에게 선거구를 물려준 것입니다. 예. 네. 네, 그런데 그때 코노타로가 벌써 국회의원이었고요. 네, 코노타로가 한마디 한 거예요. 아 예. 이 사람의 한마디가 가끔 문제가 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예, 일부러 쓰러졌네. 그런 식으로. 아들에게 선거구를 물려주기 위한 예. 타이밍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쓰러진 것이다. 식으로 말한 것이 예. 지금도 거기에 그 원한이 남아 있다. 그 이야기가 일본 총계에서는 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 이거 굉장히 경솔한 발언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 뭐 자기도 세습 의원이면서 그러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 예. 부분이 코노타로가 예. 실제로 존재가 될 수가 있는지 예. 그 인격적인 면이 음. 요새 많이 일본에서 예. 부정적으로 보도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예. 약간 걱정이 됩니다. 막 우리로서는 다카이치가 되면 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네. 또 키시다 후미오가 될 수도 있고요. 음. 그 이야기는 좀 나중에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다 세이코가 이게 온입됩니다. 예, 그렇게 됐고 네. 결국은 지금 고노다로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2차 득표로 갔을 때 결선 득표로 갔을 때에 노다의 표가 모두 그 고노타로에게 가도록 아마 네. 부탁하러 고노요헤 아버지가 아오키를 그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직은 뉴스로 그 내용까지는 보도가 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찾아갔다라는 인사하러 갔다라는 또 그러한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뒷얘기가 또 있었군요. 네네. 예. 그렇지 않으면 그 니카이파도 추천인을 내 가지고요. 그리고 다케시타파 그러니까 아오키파예요 사실상. 예. 거기에서 그 투파에서만 냈거든요 사실상. 네. 무소속에서도 좀 아주 조금 있었지만 추천인을요. 추천인은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그 당원표가 그러면 어디로 흘러가느냐 막 이러한 이야기인데요. 다음으로 보시면 이거 9월 18일에 니혼 TV의 조사인데요. 막 일본 TV죠. 잠깐만요. 일본이 네. 지금 이제 자민당 총재 선거는 네, 지금 이제 당원표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표하고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네. 지금 이제 이것은 당원표. 당원표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예. 여론 조사를 한 거죠. 예, 예. 여론조사인데 일단 자민당원의 조사를 한 것입니다. 예. 네, 그때는 그 코노타로의 40% 득표하겠다라는 사람이 가장 많았죠. 네. 근데 그 이후에는 50%라는 보도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키시다 후미오가 21%, 다카이치 사나이는 15%, 노다 세이코에게는 5%. 네. 예, 아직 그 결정하지 못했다, 모른다가 19%,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아무래도 당원표로서는 코노타로가 40% 이상, 이거는 그 9월 18일의 시점이기 때문에요. 지금도 많아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네네. 그런데 뭐 비슷한 조사를 또 마이니치 신문이 했습니다. 같은 9월 18일이었는데요. 이거는 그 당원이 아니라 그냥 여론조사입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일반 여론조사네요. 여론조사. 예. 그런데 그 위쪽에 있는 그 전체라고 나와 있는 데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코노가 43%로 나왔고요. 네.
근데 아래를 보면 이게 자민당 지지층에 대해서 또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거는 50%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민당 지지층하고 또 자민당 당원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도 일단 자민당 지지층으로서는 50% 코너가 괜찮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다카이치가 전체 15% 2위로 올라갔어요. 지금 기시다보다 다카이치가 더 많이 얻었네요. 네네. 대중적인 인기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현재요. 그리고 또 자민당 지지층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다카이치가 또 25% 예.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네요. 네네. 근데 키시다는 전체가 13%, 자민당 지지층이 14%, 노다는 전체가 6%, 또 자민당 지지층으로 3%밖에 나오지는 예. 않았고요. 여러분 지금 이 표에서 맨 왼쪽부터 고노, 다카이치, 기시다, 노다 이런 순입니다. 네네. 가장 오른쪽은 그 아직은 모른다라는 예. 그런 사람들이고요. 이것은 또 9월 18일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주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요. 예, 일주일 전 거네요. 더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지금까지는 대충 당원표를 봤어요. 자, 그다음은 국회의원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9월 18일 시점인데요. 코노 타로에 대해서는 당원이 아니라 이거 자민당 국회의원, 네. 자민당 국회의원층 30% 정도가 투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30%요. 네네. 그런데 국회의원 표는 키시다가 가장 많고요. 30% 이상이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30%보다 조금 국회의원들이 키시다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네. 네, 다카이치가 또 매서운 주격세, 그러니까 30% 가까이, 그러니까 28%, 29%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네, 노다 세이코는 역시 국회의원표도 5% 정도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게 합해서 이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표는 382표가 됐습니다. 원래는 383표였는데요. 네. 한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망했습니까? 기간에. 예,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국회의원의 표로 하기 때문에 이게 382표가 돼가지고요. 예. 타케시타파의 회장 타케시타 와타르라는 사람이 파벌의 회장이 예, 죽었군요. 파벌의 회장이 예. 죽었어요. 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타케시타파는 그 아오키의 영향력이 아주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당원표도 382표가 된 것입니다. 네. 네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노다 세이코를 제외한 나머지 세 후보가 비슷하네요. 예,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일자 득표에서는 당원표로 승부가 나는 거죠.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당원표로 승부가 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50% 이상이 넘어야지 1차에서 결과가 이제 나는 거잖아요. 예. 결정이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고노다로가 이 결선 투표 없이 그냥 당선이 되려면 아무래도 이 국회의원 표를 훨씬 더 많이 예, 얻어야 될 것 국회의원 같은데. 표도 50% 가야 돼요. 예. 지금 이제 예. 아직 멀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예. 결선 투표로 간다. 예. 이러한 예상이 아주 높습니다. 예. 사실상요. 그리고 매서운 주격세 바로 다카이치인데 마이니신문 그 여론조사에서 아까 보셨죠? 2위로 급부상했다. 예. 그래서 이 뉴스가 일본을 굉장히 시끄럽게 그렇게 도들속하게 만들고 있어요. 아까 저도 놀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예. NHK의 유튜브 채널이 있고요. 예. 거기에서도 다카이치 사나의 지지 급상승인가 이러한 그 NHK 유튜브 채널에서 예. 많은 특집을
했고요. 네, 네, 왜 이럴까? 먼저 다카이치는 말을 정말 잘해요. 아, 예. 저도 이제 예,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하는 것을 봤는데 뭐 내용을 차치하고서 일단 말 네, 자체는 잘하더라고요. 예, 예, 막힘없이.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질문을 받아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생각한다라든가 음. 조금 시간을 두고 말한다라든가 그게 없어요. 음. 상당히 준비를 했다. 예.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그 대답인데요. 이 스가 총리는 그게 잘 안 돼서 이게 스가는 예. 좀 어떤 준비도 예. 하지 않았던 것 같이 보였잖아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베 전 총리가요. 전력으로 지금 다카이치를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민당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로 지지 요청을 매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민당 국회의원들은 매일같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예. 전화를 받는다라는 것인데요. 예. 그때 생각하겠습니다라고 한 그 국회의원이 있대요. 예. 완전 지지하겠다가 아니라 생각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그 다음 날 자신이 다카이치의 어떤 진영의 아. 명단에 들어가 있었대요. 그런 예. 식으로 아주 그 반칙으로 많이 아베 전 총리가 하고 있다. 예. 네, 아베로서는요 왜 이렇게 다카이치를 지지하고 있을까요? 예. 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뭐 장기적으로는 그런 이야기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다카이치가 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네. 여러 가지 있는 스캔들 문제를 예. 재조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네, 다카이치 다카이치는 안 한다고 정확하게 이제 말했어요. 그뭐 모리토모라든지 네, 각계 네. 학원이라든지 그런 스캔들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했죠, 네, 이 네, 사람이. 네. 예. 네, 키시다도 처음은 그랬는데 중간에서 예. 필요가 있으면 하겠다라는 말을 한 번 했습니다. 예. 그 이후부터 원래 키시다를 내심은 지지한다라는 이야기였던 아베 전 총리는 아주 열심히 타카이치를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예, 다른 사람들도 어쨌든 아베의 힘 때문에 네, 어떻게 이게 돌아서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그렇죠. 다카이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가장 믿음직한 그런 후보일 것 그렇죠. 같습니다. 코노가 되면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것은 음. 이시바 시게루가 코노 진영에 확실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예. 이시바 시게루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스캔들을 다시 한번 예. 조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라서요. 확실한 반아베니까요. 그래서 코노타로도 이 부분을 되게 애매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베로서는 사활이 걸려 있죠. 예, 과연 이시바가 고노의 편을 든 게 득이 되는 건지 실이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일본 안에서도 그런 예,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조금이라도 아베 편이었던 사람은 이시바 때문에 네. 코노는 조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나왔을 것이라는 그러한 관측이 좀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게 손해가 되는 그런 면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아베 전 총리가 포스터까지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다카이치하고 나란히 이제 사진을 찍은 합성 사진이겠죠.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나라를 지킨다 이러한 그 문구를 다 써가지고요. 보통 이런 이런 포스터는 후보가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런데. 아베가 만들어서 줬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SNS에서 계속 돌리고 있고 네. 또 여러 곳에 붙이고 다닌다. 이러한 그 보도가 또 나왔기 때문에 예. 이게 아베는 내심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마이 타카야라는 측근 중의 측근을 기시다 진영으로 보냈습니다. 예. 예, 그게 초기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예. 지금도 이마이 타카야는 그대로 있고요. 예. 그래서 기시다 후미오가 발표하는 정책은 사실 그 사람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때 아베노믹스를 만든 사람이에요. 음. 예, 그래서 아베 시절에 여러 가지 나왔던 정책하고 비슷한 것들이 기시다가 지금 말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베는 기시다하고 다카이치랑 양다리를 지금 양다리에 걸치고 있는 걸쳐 있어요. 거네요. 예. 누가 돼도 음. 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누가 2위가 돼도 나중에 결선 투표에서 한 사람으로 이렇게 아베가 네. 몰아주면 그 사람이 당선될 그렇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요. 네네. 예. 그러한 지금 전략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은요. 다카이치의 초소가 지금 9월 15일에 이게 출판했는데 책이 나왔군요. 책을 냈고요. 아름답고 강하고 선장하는 나라로 막 이러한 타이틀인데요. 지금 일본의 아마존 소적 랭킹 총합 1위를 계속 달리고 있어요. 예. 예, 14만 부를 돌파했다고 14만 부요. 합니다. 예, 나온 지 이제 한 열흘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코노타로도 책을 냈는데요. 네. 코노타로의 경우는 뭐 벌써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코노타로는 6만 부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직은 예. 그러니까 일주일 10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의 그러한 촌지 소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안 팔린대요. 예. 그래도 상당히 특이한 현상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 기시다도 책을 냈대요. 기시다요. 예, 노다 세이코도 책을 냈는데 예. 그거는 찾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두 사람의 책은. 네. 예, 우리나라도 이제 정치인들이 출마를 하려고 하면 책을 다들 내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네, 이러한 책으로 성공한 정치인은 거의 없고요. 뭐정 970년대 타나카 카쿠에이가 예. 일본 요르토 개조론 예. 이것은 70만 부 이상 팔았습니다. 70만 부요. 어마어마하게 와,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였죠. 예. 그리고 오자와 이치로라는 사람이 또 일본 개조론 비슷한 거 냈어요. 타나카하고 그것도 50만 부 정도 팔렸고. 제목에 개조를 집어넣어야지 잘 되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아베 신조도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을 냈고 다카이치는 그 계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름답고 막 그런 말을 집어넣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아름답다 이게 들어가서 이게 아베의 냄새가 난다는 네. 그런 생각을 좀 네,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부터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둘이 했는데요. 예, 결선 투표요. 예, 결선 투표 예. 맞습니다. 현 시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득표수를 보면 코노가 320에서 330표. 예. 이거는 국회의원표하고 당원표 합해서요. 예. 그리고 기시다는 180에서 190표 정도. 다카이치가 같습니다. 180에서 190표. 같은 레벨인데요. 예, 같은 레벨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가 2위가 될지는 모르겠다. 이런 것입니다. 노다는 40에서 50 이런 예. 식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노다는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자신의 이외에 누군가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벌써 거의 패배 선언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과반수는 383표입니다. 예. 네. 383표. 아까 국회의원 표가 382표라고 하셨죠? 네, 그리고 당원표도 382표이기 예. 때문에 거기서 한 표만 더 얻으면 과반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코노가 상당히 많이
득표를 할 텐데 음. 그래도 60표 정도 과반수에 미치지 않지 예, 않습니까? 모자라네요. 그렇죠. 예. 이것을 볼 때 결국은 1위하고 2위가 올라가는 결선 득표가 음. 29일 바로 있는데요. 예. 그땐 오히려 2위, 3위 연합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 예.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아베가 꾀하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거예요. 예. 그런데 키시다가 2위가 될 경우는요, 예. 확실하게 키시다가 이긴대요. 음. 왜냐하면 다카이치의 표는 다 키시다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베는 어떻게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당선시켜야 네, 되니까. 네. 예. 그런데 혹시 다카이치가 2위가 될 경우 네. 키시다 표 속에는 음. 리베랄 표도 들어가 있다는 아, 것입니다. 그런가요? 네네. 예. 키시다는 원래 리베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키시다에 투표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다카이치는 너무 극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카이치가 2위로 혹시 올라간다면 코노가 되르지 다카이치가 되르지는 진짜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기시다표에서 이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예. 네, 그러나 아베로서는 사실 다카이치가 이기는 게 가장 결선 투표에서도 이기는 게 가장 자신에게 좋은 것이고요. 완벽한 그 마크 존치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러나 키시다가 되면 사실 키시다는 지금 그 아베의 아부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은 모르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원래 리베랄한 그러한 신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키시다가 돼버리면 변수가 있습니다. 예. 한 달 후에는 또 중요한 선거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 예,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 예. 그때 키시다의 오르글로는 이게 이길 수 없다라는 게 예. 있다고 합니다. 국민적인 인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국민적인 인기는 코오노 혹은 다카이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키시다가 이기면 오히려 자민당이 참패할 우려가 있다라는 변수가 있어서 자민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나이 많은 정치인들, 원로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계산적인 거이긴 하지만 기시다가 됐을 경우에 글쎄요. 이게 잘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예, 키시다가 되었을 경우는 예. 그 장관들 중에 아베 그리고 아소 쪽에서 많이 보내고요. 네. 사실상의 극우 정권을 만드는 그러한 그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키시다는 지금은 뭐 열심히 뭔가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말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아베 정권이 된다라는 그 이야기인 예,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아베 정권의 연장, 아베 스가 정권의 연장을 싫어하는 국민들이 60% 정도. 그게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또 중요한 선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노다 후보의 이 표를 결선 투표로 갔을 때 과연 이 표들이 전부 다 고노로 갈 것인지. 예, 바로 예. 그러면 또 조금 그 기대가 예.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네. 네, 왜냐하면 그 아오키가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네. 그러니까 아오키가 그 친구 코노 요헤이 코노다로 아버지의 마음을 예. 받아주는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글쎄요. 과연 화를 풀고 그 고노요헤이의 마음을 받아줄지 좀, 네네, 맞습니다. 굉장히 네네. 관심이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부 끝내고요. 저기 댓글을 또 그 사이에 많이 또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용숙님께서 서둘러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이제 오늘 갑자기 이제 방송을 하느라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용숙님은 항상 이제 들어오시는 분이죠. 예, 오늘도 이렇게 들어와 주셨습니다. 늘 긍정적님은 호사카 교수님 언제나 귀여우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예 네. 교수님을 평가할 때 귀엽다는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조르다나 쭈님께서 일본 국민들이 불쌍하네요. 구구들 빼고 간접 선고 참 이렇게 하셨고요. 김 데이비드님은요 놓지를 못하는군요. 이런 면에서 트럼프와 같은 듯 야배를 보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음, 다시 김 데이비드님이 그 밑에 이제 한마디 더 하셨는데요. 우리나라는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1. 출마 의지를 나타내고 2. 세력 결집 3. 불탈법 후원금 모집을 하는데 일본 정치 출판 기념회는 어떤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아, 일본에서는요 예.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회 안 합니다. 예, 아, 그냥 출판 책만 기념회는 냅니다. 안 합니까? 네네네. 예. 일본에서는 그 정치적인 규합을 할 때는 정치 파티를 하죠. 그거는 간연회입니다. 간연회를 하면서 물론 그 중에 초소를 바를 수도 있는데요. 예. 일단 그 출판 기념회는 일본은 안 합니다. 그것만은 그 안 합니다. 조금 그 문화가 좀 다르죠. 그렇군요. 네. 그 밑에요 희한한 꼴통님 과반 안 되네 하셨고 그 누가 되든 한국은 기모찌 기모찌 그래서 기모찌 예 기분 좋다. 기분 좋다 그런 뜻이죠. 네, 예. 네, 네. 그 밑에 예, 이분은 이제 일본인 이름을 쓰시는데요. 이 에가와 타쿠시 이게 이분이 이제 각종 우리가 올리는 이 VOD라든지 여기 네네. 이제 댓글을 많이 다시는 분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 생중계 라이브에도 이렇게 오셨네. 나타나셨네요. 예. 네, 네, 네. 뭐 호사카 유지는 일본의 일을 전혀 몰라 그의 이야기는 실수만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참여해 주셔서 저희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많이 주목을 해주시면 예. 많이 배우실 거예요. 예, 역시 네. 예, 계속 올리시네요. 예. 호사카 유지 TV에도 예. 니 진짜가 님께서 이거 저희 경상도 사투리를 이렇게 영어로 쓰신 것 같습니다. 아하. 여성 총리 일본에서 처음 아닌가? 처음 만약 다카이치가 된다면 처음이죠. 예, 그리고 이번에는요 백대예요. 일본 총리로서는 백대. 100번째 총리라는 100번째. 거죠. 예. 예, 그런 면에서는 그 상당히 의미가 네. 더해지는 그러한 존재 선거 그렇겠네요. 그리고 총리 지명 선거가 됩니다. 예. 기호님은 결선 가면 다카이치가 되겠네. 하셨고요. 노다가 고노에 안 붙은 게 다행이네.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사트라스님은 다카이치 되면 중의원 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서 기시다가 될 것 같네요. 글쎄 어느 쪽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어느 쪽이 당선이 돼야지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더 유리해질지는 아니 다카이치가 되면 오히려 예. 뭐라 할까 간선파가 많이 득표를 할 거라서요. 예. 기시다가 되면 약간 흐지부지 되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코로나가 되면 전체적으로 인기가 높아서 오히려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대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미슬님은 세계는 변화하는데 대처 못하는 일본은 참 답이 없구나 하셨고요. 예. 상당히 이렇습니다. 후진적인 그 전 시스템이라는 거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한국에서는 거의 당원표로 그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국회의원도 당원이잖아요. 음.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하고 당원을 그 50% 하는 시스템은 예. 그 사실상 그리고 2차 결선 투표에서는 그 당원표가 거의 사라집니다. 47표가 예. 돼가지고 그 국회의원표만으로 거의 결정되기 때문에 네. 한국이
뭐 충분히 일본보다요. 한국 지금 대선 경선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대선 경선은 지금 한국은 당원표하고 네네. 그리고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 거기까지 예,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예. 거의 그 그러니까 대중적인 이제 국민들의 표잖아요. 여론을 상당히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네. 시스템이죠. 저희는. 네, 일본은 예. 그러니까 저번에도요. 그러니까 아베 신조가 2012년에 2차 아베 내각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때도 사실 그 이렇지 않은 이시바가 이겼거든요. 예. 2차에서 아베가 역전해 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에 가서 네네. 아베가 역전을 해버렸군요. 그렇게 해서 7년 8개월에 안몽의 아베 정권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시바는 굉장히 안타까웠겠네요. 네, 그렇죠. 1차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당원표가 이겨놓고. 어마어마하게 예. 많았기 때문에 예. 그러나 2차에 가면 당원표가 거의 없으니까 예. 국회의원표는 아베 쪽에 유리했던 거죠. 예. 네. 그렇군요. 예, 그 저 마지막 판세 저희들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는데 그 딱 그 이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 들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아서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2부로 가볼까요? 그 좋아요, 네네.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안 하신 분 얼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5초 후에 뵙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자, 그럼 이어서요. 2부로 가보겠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 특집인데요. 저희가 좀 전에 판세를 알아봤고요. 일본 정치가 단명 정권 주기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 일본 자민당의 역사 그리고 그 일본 전체 역사를 보면요, 옛날에는 좀 장기 정권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1970년대, 80년대 들어 특히 80년대인데요. 나카소네 정권 이후는 나카소네가 오래 했고 그 이후 단기로 돌아섰고요. 그 다음 고이즈미가 장기 해가지고 그 다음 단기로 와가지고 예. 그 다음 아베가 장기로 그랬죠. 갔거든요. 예. 그 사이에서는 그 굉장히 그 장기 정권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일단 그 역사적인 부분을 조금 보시겠는데요. 이거는 고이즈미 정권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년 5개월 고이즈미 정권이 먼저 있었고요. 예. 그 이후는 쭉 단기였어요. 1년 혹은 1년 3개월 정도 그 1차 아베 그리고 후쿠다 그리고 아소 거의 다 1년으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하토야마 이게 민주당 정권에 가가지고 하토야마는 8개월 정도밖에 못했고요. 1년도 못 했네요. 예. 그 다음에 칸나오도 정권은 1년 3개월 정도. 예. 그리고 노다도 1년 3개월 정도. 그러나 장기는 아니었죠. 예. 그 다음에 아베가 아시다시피 7년 8개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는 어떻게 될까?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스가가 1년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예, 이렇게 그렇죠. 되면요, 단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그 정황들이 다시 단기 정권으로 그 이어진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전을 다시 또 보시겠습니다. 코이즈미 그러면은 이전. 잠깐만요, 네네. 교수님. 네네. 그 일본 수상의 그 임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본 수사의 임기라는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일본 그 촌리의 임기가 일단 결정되는 것은 당의 존재라든가 대표의 임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민당의 존재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단 그 3년까지 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천재 선거를 해가지고 다시 그 사람이 천재가 되면 다시 또 천리가 될 수가 계속 있고. 무한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예, 겁니까? 네, 그러니까 천재의 임기가 일단 일단 3년. 3년, 3년, 3년 그 네. 최고로 9년까지예요. 9년까지. 이거는 예. 자민당의 경우입니다. 네네. 민주당의 경우는 또 다르죠. 당마다 다를 수가 예, 있겠군요. 당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당의 그 내규죠, 이거. 음, 내규에 따라서 촌리의 임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스가 총리는 어차피 작년에 기억을 되살려 보면 아베 총리가 원래 이제 임기가 1년 남았었는데 네네, 그 그것을 얻은 나머지를 땜방을 한 거죠. 예, 스가 예. 총리는 그런 딱 거죠. 그거 하고서 이번에 이제 그만두는 네.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 나가서 이겼으면 전식으로 3년. 그렇죠. 할 수가 있는. 3년이 연장될 수가 있었는데. 네네, 그런 것이었던 예, 거죠. 예. 근데 그 사이에 또그 3년까지 쭉 하지 않고요. 네. 그때 그 천재가 되면 자민당의 경우는 촌리가 될 환율이 높잖아요. 예. 그 경우는 그 중간에 증여원을 몇 번 더 해산시킵니다. 그래서 천재이면서 촌리를 몇 번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르기 이익이 예. 아베 내각이라든가 이런 예. 식으로 아베처럼요. 예, 나오는 거죠. 그러나 천재로서는 그 하나의 3년의 임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3년이 끝나면 또 천재 선거하고. 그렇군요. 네네. 예. 자, 그러면 그 고이즈미 이전은 어땠는가 조금 보시죠. 예, 이것은 그 위에서 아래로 갑니다. 먼저 나카소네라는 촌리가 있어가지고요, 5년 했습니다. 이때가 길었거든요. 뭐 5년이면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그냥 대통령 선거 임기랑 똑같은데.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이후를 보면요, 예. 이거는 그 타케시다라는 사람이 1년 7개월을 했고요. 예. 그다음 은호, 그 오른쪽으로 갑니다. 예. 은호 수상 2개월이에요. 2달이요? 2달. 이런 수상도 있었습니까? 예. 예. 네, 이 사람은 자면 선거에서 패배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예. 그러나 여성 문제가 그때 시끄러웠어요. 역시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예, 여성 문제가 아주 특히 그 여성이 게이샤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불륜 관계. 게이샤. 그 여성이 게이샤 예. 였어, 키센이죠.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 그 키센 분이, 게이샤 분이 TV에 나와가지고 예. 그 은호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아주 자신을 예. 괴롭혔다, 이것으로 TV에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TV에 나와서요. 예. 그래서 2달로 이제 예. 난마했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네. 예. 일본 자민당에서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네. 네, 가이프라는 수상 2년 3개월. 그래도 좀 오래 예, 했죠. 좀 길게 했네요. 그다음에 미야자와 예. 정권이 1년 9개월. 이때 고노 담화가 마지막에 나왔고요. 예. 네, 그러나 정권 교체가 됩니다. 네, 호소카와 정권이 8개월. 아주 짧게 갔죠. 예. 그다음에 하타 정권이 이것도 2달이었어요. 또 2달이네요. 예. 하타는 그 문제는 없었어요, 인격적으로. 예. 그러나 이때는 그 정권 안에서의 상당한 그 권력 투쟁 때문에 예.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라야마 촌리의 1년 6개월. 우리가 잘 아는 그 네네, 무라야마 담화. 예. 이때는 그러나 자민당이 다시 정권에 복귀했거든요. 예. 사회당, 자민당 연립 정권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시모토라는 사람의 정권이 좀 길게 갔죠. 2년 6개월이었어요. 네네. 그 다음에 오부치 게이소, 우리 김대중 대통령하고 파트너십 선언을 예, 했던 그렇습니다. 그 오부치 수상이 1년 7개월 이때만 해도 이제 한일 관계가 참 좋아졌죠. 네. 네, 그러나 이분은 너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사망해 버렸습니다. 도리온사라고 하죠. 과로사입니까? 과로사. 예. 예, 과로사.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이때부터가 그 극우적으로 선회해가지고요 모리요시로 일령 예. 극우적으로 이게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코이즈미 주니치로가 5년 5개월 오랜만에 장기 정권을 한 것입니다. 네. 네, 그 이후는 아까 먼저 보신 그 코이즈미 이후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또 예. 그 앞에 화면에 앞에 예. 화면으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측이 이기 때문에 결국은 너무 장기였던 그 아베 정권이 앞에 있는 스가는 일련으로 왜냐하면 장기 정권 하면요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쌓입니다. 예. 그것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촌리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스가가 이제 그런 경우죠. 굉장히 예. 힘들었잖아요. 아베가 쌓아놓은 것을 다 예. 치우느라고 예. 코로나도 그렇고 올림픽도 도쿄 그렇고요. 올림픽도 그렇고 예. 기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다 끝나지 않았어요. 음. 그것을 그 다음 촌리가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단기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너가 다르지 기시다가 다르지 다카이치가 다르지 이거는 약간 몇 년간을 볼 때 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혹시 코너가 돼도요 1년 정도로 근다를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기시다가 나올 수도 있고 예. 다카이치가 더 나올 수도 있고 혹시 다카이치가 나와도 이거는 중국하고 한국의 어마어마한 공력으로 오래까지 못 돼요 사실. 너무 극우니까. 예. 중국은요 다카이치에 대해서는 그 한자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중국의 신문이 정치광인이라고. 정치 광인 미친 예, 사람이란 뜻이에요? 광인이라고. 예. 예, 전적으로 미친 여자라고. 그러니까 지금 또 중국이 한국 이상으로 알레르기 상태가 되어 있어요. 예. 다카이치에 대해서. 그래서 다 지금 나와 있는 내면 정도가 1년 정도 정권을 교체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야단 쪽에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민당이. 예. 네. 그래서 조금 길게 그 자민당 정권뿐만이 아니라 일본 정권을 보시면 이제 단면 정권의 시기로 들어섰다라는 거. 그리고 충분히 야단 쪽으로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럴까요? 네네네. 예. 그 정도로 이 뉴스는 여기까지로 예. 말씀드립니다. 네. 재미있는 댓글인데요. 아까 그 소개드렸던 에가와 타크시가 네네. 저희가 이제 오마이 TV에서 하고 있는 퀴즈쇼가 있거든요. 그 네. 본격 대선 예측 퀴즈쇼 돗자리 참여하기 일본인이 참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제가 주최 측이 아니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진님께서요. 호사카 교수님께 꼭 물어봐 주세요 하시고 썩은 정치를 하는 일본 국회를 왜 국민이 데모를 하든 항의를 하든 저항하지 않나요? MC께서 꼭 물어봐 주세요 하셨습니다. 왜 저항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좀 길 것 같은데 이거는. 예, 뭐 쉽게 말하면 네. 그런 제도에 그 익숙해져 버렸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자신들이 무력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SNS에 들어가면 자민당에 대한 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러나 그런 SNS로 욕은 하지만 모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일본 시민들의 좀 경향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시민운동이라는 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은 것 일본도 같습니다. 좋은 시민 단체들이 많긴 한데. 많기는 하는데 그러나 한꺼번에 모여서 예. 그 100만 명
단위 예. 이거 한국이 가능한데 뭐 50만 명 예. 적어도 뭐 10만 명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일본은 10,000명 모이는 것도 거의 없고요. 예. 300명 정도면 괜찮습니다. 예. 그게 어려운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또 특히 일이 있는 사람들은요 일을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일이 끝난 이후에 예. 6시 이후에 모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어려운 예.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 같습니다. 할 일 네. 다 하면서 예. 데모도 이제 다 룰을 다 지켜가면서 그러니까요. 그죠? 예,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일본 국회의사당 앞에서 하는 데모를 보러 일부러 갔었었는데요. 네네. 예, 정말 그 도로 한쪽에 쫙 일렬로 쫙 서가지고 네네. 이렇게 지킬 거 다 지켜가면서 하더라고요. 예, 예. 전혀 그 데모의 힘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예, 파괴력이 없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네. 일본도 그렇지 않은 시절도 있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예. 1960년이죠. 네. 그때까지만 해도 30만 명 모였으니까 음, 국회를 둘러싸 가지고 예, 키시노부스케 내각을 퇴진시켰어요. 예. 네네. 그때가 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예. 네. 호사카 유지 TV의 MC 홍님은 저기서 가장 총리다운 사람은 무라야마랑 오부치 정도일까? 뭐 예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네. 몽핑님은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폭과 정치는 한 몸이었습니다. 이거 좀 이따가요. 조폭 얘기, 야쿠자 얘기는 좀 이따가 할 테니까요. 예, 그때 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호님이 질서 있게 데모 이렇게 하면 키키키 하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4부까지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제 3부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광고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던 건데요. 잠깐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호사카 교수님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친일파라는 책인데요. 지금 화면 왼쪽에 책 표지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요즘 분명 한국 사람인데 일본 우익들의 주장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참 열받는데요. 교수님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예, 그 이 책은 그 2019년에 그 반일 전적주의라는 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론입니다. 상당히 상세하게 분석했고요. 위안부 문제, 간제징용 문제, 독도 문제를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비판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뭐 반드시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좀 감히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그 이러한 내용들을 읽어 주셔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천재성하고 관련이 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그 읽으신다고 하셨어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얼른 일본어판도 내셔야 되는데 말입니다. 네네. 예. 요새 바빠서 예. 그래도 빨리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작업 중입니까? 네네. 네. 이시바 시게르가 예. 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예. 네, 교수님도 전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 일본 초격 재밌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그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이 더 잘 나가기를 원하신다면요. 매월 10,000원씩 자발적으로 시청료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010-3270 3828 010-3270 3828로 전화 주시거나 후원이라고 문자 보시면 이쪽에 담당 직원이 즉각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맨 밑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죠. 10만인 클럽이니까 얼른 10만 명을 모아야 하는데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일본 저격 방송에 광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오마이뉴스 TV gmail.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화면 왼쪽에
주소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방금 들어오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5초 후에 또 3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네, 3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4파전인데요. 마지막에 노다 세이코라고 하는 그런 여성 정치인이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노다 세이코를 제가 좀 알아봤더니 눈에 띄는 그런 경력이 좀 많은 분이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좀 길지만 이분의 양력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분은 1993년에 아베 신조와 같은 해에 중의원 의원으로 처음 당선이 됩니다. 네. 이제 같이 정계에 뛰어든 거죠. 근데 기시다로 그래요. 기시다도 그렇습니까? 예, 예. 이번 선거가 또 그런 동기생들의 예, 맞아요. 경쟁이네요. 예. 98년에요. 이분이 우정성 대신이 됩니다. 네. 예, 우정성 장관이 되는 건데 이때 이분의 나이가 37살이었고요. 사상 최연소 강요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경력을 쌓아서 2017년에는 총무성대 대신이 됐고요. 여기까지 그렇고요. 이제 그 사이에 교수님 아까 세 차례라고 했는데 제가 본 자료에는 2015년하고 2018년에 두 차례 이제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추천인 20명을 못 모아서 단념했다고 이렇게 제가 본 자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정치적 경력이고요. 개인적으로는요, 이분이 늦게 결혼을 했어요. 맞습니다. 늦게 결혼을 했는데 임신이 안 돼가지고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서 불임 치료를 합니다. 근데 50대. 그런데 결국은 맞아요. 이제 중간에 뭐 결혼하고 이혼하고 하는 뭐 이런 과정도 있었는데 이분이 결국은 안 돼서 미국에서 난자를 제공을 받아서 체외 수정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네, 네, 그게 네. 50세인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심한 이제 장애를 가진 이제 아들이었는데 어쨌든 그러한 이제 경험 때문이었는지 이분이 저출산이라든지 인구 대책 그리고 남녀 평등 그 선택적 부부 별성제 뭐 일본에서 이게 굉장히 큰 이슈인데 이게 이제 부부가 다른 성을 쓸 수 있게 하자 하는 그런 제도를 이제 거기에 찬성을 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이분에게 주목할 점은 대단한 친한파라고 하고요. 네. 한일 여성 친선협회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제1교포 3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분이 이제 계속 총재에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추천인 20명을 못 채웠죠, 그동안. 그런데 이번 선거에는 아까 이제 그 누구죠? 아오키 미키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드디어 20명을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본선에 진출을 했는데 이번에 당장 당선되기는 좀 글쎄요. 이제 바라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후보가 자꾸 나와야지 그래도 일본 정치가 발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의 남편이 야쿠자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벌써 나왔죠. 그 지난해에도 사실 그 노다 세이코는 출마를 모색했기 때문에 지난해가 세 번째.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잡지의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에 주간 문춘인데요. 문슈의 기사입니다. 그 노다 세이코 남편은 전 폭력탄원이다. 아이즈 고테츠회라는데 폭력탄원이었다, 야쿠자였다 이러한 기사가
시刊문슈에서 나왔습니다. 이 분슈라고 하는 이 잡지는 굉장히 유명하죠. 특종을 많이 하기로 예.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그런 잡지죠. 폭로성의 네. 기사를 많이 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고소를 많이 당하는 그 잡지예요. 근데 믿을 만한 잡지인 거는 맞습니까? 나중에 아니었다라고 그러니까 재판을 당해가지고 예. 그 존중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음. 근데 이 남편이 어디 있냐? 이면요 가장 왼쪽에 오르글이 예. 그 제일교포 3세입니다. 이번에 사건은요 사실 그 여러 가지 소리 나와 있습니다만은 좀 있다가 이 사건 그러니까 판결이 어떻게 됐는지 공판에서 이 기사에 대해서 부부가 그래서 노다 세이코하고 그 남편이 고소를 했거든요. 예. 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다음, 이게 네네. 지금 4년 전 보도네요. 그렇죠. 예, 4년 전 보도인데 이번에 노다 세이코가 천재 선거에 나갔기 때문에 예. 다시 그게 이제 이 소환이 이야기가 되겠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네. 자, 그 노다 세이코는요. 2007년 현재 남편 김문신 씨와 오사카에서 만났습니다. 김문신 씨는 그 오사카에서 한국 요리점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예. 그 요리점에서 만나서 그게 인연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2012년에 결혼한 거예요. 결혼한 지는 10년 전가 됐습니다. 예. 그렇죠. 그 이분 얼굴 보니까 야쿠자처럼 생기지는 않았는데 순하게 그렇죠. 생겼는데요. 순하게 생겼죠. 예. 근데 하필이면 이름이 네. 문신입니까? 그렇죠. 예. 문신이라고. 물론 이걸 이제 일본식으로 읽으면 일본식으로 읽으면 막 문신. 음, 그러나 일본에서 문신이라고 예. 말하지 않고 그 이레즈미라고 하니까 예. 이게 그 이거 하는 거 그렇죠. 그림 문신을 예. 일본에서는 물론 이레즈미라고 그렇긴 한데, 하니까 예, 우리말로 읽으면 문신이 네, 되니까 네, 그렇죠, 뭐 굉장히 그렇죠. 좀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맞아요. 그런데 그 노다 세이코는 그 좀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불임이었죠, 사실. 불임이요. 예, 불임. 예. 그래서 난자를 그 해외에서 받았어요. 네, 그 남편의 허락하에서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남편하고 사이에 아들을 낳았어요. 예. 그런데 그 아들은 그 폐 속에 있었을 때부터 아주 그 중도의 장애가 있다. 장애가 있는 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예, 낳은 거네요. 낳았어요. 예. 이 아이를 그 뭐라 할까 기를 수 있다, 키울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그 부부가 이 아이를 굉장히 잘 돌봐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이러한 사정이기 때문에 음식점을 그만두고요. 현재는 뭐라 할까 가사를 남편이 하는 거예요. 예. 아들을 보고 예. 그리고 뭐라 할까 거기 노다 세이코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예. 노다 세이코를 상당히 많이 내조를 그 남편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막 굉장히라기보다 그러면 이제 노다 세이코가 나이가 더 많은 거죠. 예, 위인 것입니다. 연상인 거죠. 연상이고 그러니까 노다 세이코 씨가 지금 61세이고 그 남편이 54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서로가 그 굉장히 서로를 믿고 사이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그 사진이 바로 그 아이하고 같이 있는 노다 세이코의 사진이에요. 예.
예, 50세 때 난자를 제공받아 가지고요. 고령 출산이에요. 그 춘도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알으면서 그렇게 출산한다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용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그 아주 지극 전속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이게 최근 사진인가요? 이게 예 최근의 사진. 예. 왜냐하면 아이도 10살 정도가 됐기 아, 때문에요. 그러네요. 네네. 예. 네. 10살 정도 나이로 보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자, 9월 22일이죠. 바로 며칠 전인데 이틀 전인데요. 문슈가 근거로 내세운 경찰청 문서라는 게 있어요. 예. 그 경찰청 문서가 남편이 이 번역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 믿을 수 없는 문서라고 하여서 문슈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거죠, 부부가. 예. 그렇게 해서 재판에서 그 증거를 결과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공판에서요. 예. 예. 그래서 그 경찰서 문서 자체가 수상한 문서다라고 그 판결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그 전직 번역배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은 그 판결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긴 거죠. 네. 아, 그러나 문슈 쪽에서는 그것을 상고한 것 같아 가지고요. 예. 산소한 것 같아 가지고 아직은 좀 그 공판이 완전히 끝난 거 아닌 것 같던데. 그래서 SNS에는 그 이 이야기는 22일에 노자 세이코가 기자회견에서 말한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남편이 번역배가 아니었다. 재판에서도 그렇게 인정한 것인데 다시 자신이 전제 선고에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번역배였다고 판결이 났다는 식의 SNS에 그 포스팅 많이 올라와 있다. 그건 아니다라는 것으로 더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 아무튼간에 이 부분은요. 문제는 한국 사람이다 이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인 3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네, 한국인 3세이기 때문에 남편이 그리고 노다 세이코라는 그 정치인을 완전히 그 망하게 만들려고 거기에 그 한국인이 아니라 번역배라는 프레임을 씌운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일본에서는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먼저 천족이라든가 어떤 사람을 음해할 때는 한국 사람이다. 이런 게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하토야마 유키오 한국 사람이라고. 예? 예. 일본 총리 지낸 사람 그러니까. 아닙니까? 예. 하토야마 촌촌이가 한국인이래요. 음. 예, 예. 이런 이야기가 SNS에는 예.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친한파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군요. 네, 네. 뭐 종교 지도자들도 예. 일본에서의 종교 지도자, 음. 일본인인데 예. 한국 사람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공격할 때 일본 안에서요. 예. 먼저 한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아베 내각이 시작돼 가지고 많아진 거예요. 혐한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네, 또 네. 그런 측면이 또 있었군요.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한국 사람이니까 예. 3세죠. 3세. 근데 거기에 또 플러스 하는 것은 번역배예요. 예. 예,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중에 번역배가 많기 때문에. 예. 예, 실제로 일본의 번역배의 40% 정도는 한국계라고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연결을 시켜가지고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해서 이게 좀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다룬 적이 있었죠. 그때
그 도쿄의 박철현 씨 연결해서 네. 그 조직폭력배 야쿠자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도 30% 40%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네네. 같습니다. 저도 일본에서는요, 예. 제일교포예요. 일본의 음. 교만파는 아. 제가 제일교포. 아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까? 예. 예. 원래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갔는데 예. 저를 말하는 거. 다시 한국으로 그냥 돌아갔대요. 아 예. 그렇게. 예. 일단 먼저 한국 사람 프레임, 예. 그 다음에 폭력배 프레임을 씌워요. 네, 제가 예를 들면 그 욕도산의 체제자들하고 사이가 좋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예, 지금은 뭐 아주 완례를 하지 않지만 예. 욕도산의 제자로서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아니 역도산의 제자라고 네. 하면 다 레슬링 선수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네네. 레슬링 선수하고 교수님이 왜 친하십니까? 어떤 인연이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예. 네, 그런 것이 더 알려지면 제가 ponyope하고도 가깝다. 왜냐면 욕도사는 예. ponyope를 아래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 예. 옛날에요. 예. 예,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저는 그 욕도산의 첫 번째 체제자였던 사람하고 굉장히 친한 관계 한때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면 금방 만나서 예. 통하는 분이 계세요. 뭐 교수님께서 항상 역도산을 옛날부터 좋아한다 이렇게 그 여기저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가 좋아지신 거 아닌지 예, 그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그렇게 예. 된 거예요. 예. 역도산의 그 뭐라 할까 인생에 관한 그 정기 책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역도산의 부인 그 타나카 케이코라는 분이 예. 책을 일본에서 냈어요. 예. 그 책을 한국에서 번역 출판 할 때 제가 조금 도움을 줬어요. 그런 인연이 있었군요. 네네네. 예. 제가 번역한 것은 아니지만 예. 번역가를 소개하고요. 그때 그 제자하고 만나게 됐어요. 예. 그분이 그런 거 다 하고 다니는 분이라서 예. 그때 그러니까 욕도산의 부인하고도 만났어요. 예. 욕도산의 부인은 한국 사람 최고라고. 일본 사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까? 그 고려민 같이 생긴 고구려민. 고구려민 약간 그 뭐라 할까 좀 그 통통하게 생긴 예. 미인 타입이고요. 예. 욕도산이 최고의 남자로 지금도 알고 계셔가지고 예. 일본 그 자르의 스튜어디스였어요. 자르 스튜어디스. 그 일본 항공의 승무원. 예. 사실 욕도산은 그 두 번째 결혼이죠. 예. 첫 번째 결혼은 그 사실혼이었고요. 입적은 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두 번째 결혼이 입적을 정확하게 한 분인데 지금 부인이 그분이고요. 예. 그분인데 그러니까 그 이후 욕도산이 최고의 남자였기 때문에 예. 욕도산이 죽은 이후에도요 재혼을 하지 않았어요. 아 예.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뭐 일본 요소인데 한국인이 최고라고 느끼는 그런 분 만나서 그 이후에도 몇 번 만났지만 가끔 좀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런 다라카 케이코 씨라고 있거든요. 예. 네네. 아무튼간에 저에도 그러한 연결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에 대해서 그 다음 제일교법 프레임, 그 다음 폭력배 프레임 예. 그런 식으로 아무튼간에 좀 있어요.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일본의 폭력배하고 정치인의 관계라는 것은 놀랄만한 것들이 많아요. 예, 잠깐만 저 댓글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넘어갈까요? 다음 얘기로. 네네. 예. 지구인님께서 일본은 야쿠자가 흔한가요? 뭐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뭐 30% 내지 40%가 그거는 그러니까 제일교포라는 거고. 폭력배 속에서의 예. 30-40%. 예. 네. 그렇죠.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뭐 예전만큼 그렇게 세력이 강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예,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요새
일본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네.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본의 그 야쿠자 조직도 그 회사를 많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회사원들이죠. 지금은. 네네. 지금 이제 폭력을 쓴다기보다는 뭐 회사의 어떤 예. 곳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예. 그리고 야마구치 금이라든가 뭐 이나가와 금이라든가 뭐 큰 곳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그 사람들도 많은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지구인님께서 그 한국을 때려야 살 수 있는 일본, 특히 정치 혐한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듯이라고 이렇게 하셨고요. 김샤인님께서는 호사카 교수님도 먼 조상이 한국인이죠.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거는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일본에 있는 한국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번역 조직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는요. 예. 그거는 45년에 일본이 그 폐마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부분이 좀 있어요. 예. 왜냐하면 당시 한국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냈거든요, 일본이. 예. 그때까지는 일본 국적을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박탈을 해요. 예. 일본 국적을. 그렇게 해서 나가라고 한 거잖아요. 예. 그때. 그런데 한국에 오히려 금방 돌아가지 못했던 그 당시 조선인들을 한국인들은 일본에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 일본에 남기 위해서는 또 일본에서 그때 한국인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시기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겼다라는 것으로 오히려 한국이 이겼다. 그 2차 대전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했기 네, 때문에 패망했기 한국이 때문에 이겼다. 한국이 이겼다. 예. 그렇게 해서 일본인들한테 안 쫓게 하는 한국 사람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뭐 그런 것으로. 예, 그런 경우가 있었겠죠, 네, 당연히. 네. 예. 그래서 회사라든가 그런 데서는 한국 사람이면 음. 그 고용하지 않았죠. 예. 그래서 번역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취직도 안 되고 네네. 어떤 일자리를 만들 수도 없고 네, 그러다 그러나 보니까 그 조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배달이라든가 예. 조문 그런 데 들어가 있었대요. 음. 근데 그러나 일본 안에서 번역배 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폭력배끼리 끼리. 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싸우지는 않았어요. 음. 그게 또 한국 사람들의 그러한 번역배끼리 또 싸웠어요. 네네네. 그게 전통이 현재가 쭉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번역배 조직에서는 기본적으로 번역배 조직에서만 싸우는 것이지 일반 국민을 그 상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게 현재가 쭉 내려오고 있어요. 네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그 야쿠자들 중에 한국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예. 뭐 한국 사람들 중에 많다가 아니라 그 시작이 그런 것이었기 예, 때문에 예. 번역배 중에는 40% 정도 한국계가 있다라는 예. 그런 이야기죠. 예.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상당히 슬픈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네. 호사카 유지 TV의 이론님께서 전통을 지키는 일본인답게 혐한도 전통처럼 지키네 하셨고요. 예. 예. 귀비양님이 그 일본인들의 강박적인 순혈주의는 왜 지금까지 계속되는 걸까요? 이런 측면이 있죠. 지난번에 다카이치 사나의 특집을 하면서도 예, 뭐 DNA를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일왕에 예, 대해서.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올리비아 엘님은 역도산 오랜만에 들어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굉장히 유명한 옛날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유명한 그 레슬러죠. 레슬러죠. 예. 일본에서 레슬링을 시작한 사람이죠. 예. 플로 레슬링을. 그렇습니다. 한때는 일본의 영웅이었습니다. 예, 예. 네. 자, 그러면은
뭐 4부는 그냥 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좀 전에 노다 세이코와 뭐 야쿠자 관련 뭐 이런 소문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근데 교수님께서 그 야쿠자와 관련된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야쿠자와 관련된 그 정치인 관련된 얘기 하나만 더 하자라고 네네. 이렇게 하셨습니다. 교수님 이번엔 누굽니까? 예. 어, 자, 다음 보십시오. 고이즈미 전촌리와 고이즈미 조입니다. 고이즈미 전촌리하고 번역배 고이즈미 조가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이즈미 조라고 해서 전 사람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예. 고이즈미 금이죠. 일본식으로 말하면 현재는 이름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 문신이 몸 전체에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이거 아주 심상치 않은데요. 네, 고이즈미 마타지로, 예. 고이즈미 조, 고이즈미 금이 드목이 없는데요. 네. 자, 고이즈미 춘이치로 촌리의 외할아버지입니다. 네, 연결이 되는 곳입니다. 자, 결국은 현재 신지로 펑크르섹좌. 그럼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네. 이 몸에 문신이 많고 이 잘생긴 이분이 네네. 고이즈미 신지로 펑쿨 색자의 외할아버지의 아버지란 얘기죠. 네, 준조 예. 외조부, 예. 준조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 네네. 고이즈미 금이 고이즈미 조는요 현재 이나가와 금이 이나가와조 요코스카 가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나가와 금이 속에 흡수되었다. 그렇게 그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조직입니까? 네, 이나가와 금이는 굉장히 유명하죠. 음. 야마구치 금이가 한국에서 대단히 유명하지만 네네. 이나가와 금이하고 거의 삼벽이죠. 아, 일본에서. 그렇습니까? 그 예. 정도로 대단한. 엄청나게 크죠. 예. 네, 요코스카는 그러니까 가나가와 현의 요코하마 가까이에 있잖아요. 요코스카. 예. 그러니까 신지로는 가나가와를 그 선곡으로 나온 곳입니다. 네네. 즉 거기서 그 고이즈미 가문은 거기에서 유래가 되는 것인데요. 아, 예. 예. 자, 이 이야기를 조금 해버리면요. 자, 잘생긴 야쿠자 고이즈미 마타지로.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이렇게 잘생긴 일본인 보기가 쉽지 네. 않은데. 그러니까 이 얼굴을 예, 보면 예. 이게 고이즈미 신지로의 원형이 아닌가 그렇게 느낄 정도로 잘생긴 예. 야쿠자였어요. 예. 그 집안이 정말 미남 집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그 같아요. 여성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 예. 그리고 그 이 마타지로의 등에도 왼쪽에 사진이 있죠. 이게 왼쪽 사진이 이게 마타지로의 마타지로의 실제 마타지로의 실제 등입니까? 마타지로의 사진인데 등에도 이런 식으로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나 이 마타지로도 나이가 갔어요. 천치강아 도태요. 네, 당시는 그런 일본의 메이지 시대라고 하지만 네. 근대화 되어가는 시대에서는 일본의 정치하고 야쿠자는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한국도 이스만 시대에는 그 ponyo배들이 예. 정치하고 관련이 많았잖아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있었죠. 예. 바로 떠오르는 게 김두한. 네네. 예, 아시죠? 네. 예. 김두한도 원래 폭력배였는데 네. 이 정치인이 됐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이니까 약간 그런 것은 조금 예. 덜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면 굉장히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게 흔했습니다. 네. 예. 일본에서는 역시 그 김두환 같은 정치인이 또 실제로 있었고요. 하마다 고이치라는 사람은 1980년대까지 실제로 야쿠자였는데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예.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자, 만년의 마타지로의 사진입니다. 촌치카가 되었고 요코스카 시장도 역임했고요. 그리고 최신부 장관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증용
부의장까지 역임했어요. 예.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죠. 그러네요. 그러나 문신이 역시 몸 전체에 있었기 때문에 문신 장관이라든가 문신 마타시 이러한 별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신분이 뭐 변해도 문신은 어떻게 지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네네. 그리고 또 자신의 고이즈미 금이라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고이즈미 금이의 두목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곳은 남아 있는 거죠, 즉. 음. 네. 그리고 이나가와 금이의 그 하나의 지부가 되었다 하더라도요. 예. 계속 그 영향력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자, 이 사람하고 고이즈미 춘이치로 촌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마타지로의 대리르 사위 고이즈미 춘야가 바로 고이즈미 춘이치로의 아버지입니다. 대리르 사위로 이제 자신의 딸하고 결혼시킨 거죠. 마타지로가. 네. 네. 그러면 이 사람은 폭력 조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없는 거죠. 예. 뭐 완전히 관계가 없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네. 그러니까 어떤 그 고이즈미초에 있었던 사람을 피소로 썼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좀 더 봐야 될 텐데요. 이 아들이 누구냐? 여기 그 조그만 애가 있잖아요. 고이즈미 춘이치로의 어린 시절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또 굉장히 잘 생겼잖아요. 예. 고이즈미 춘이치로 촌리의 어린 예, 시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네. 춘야는요 마타지로의 또 피소, 그러니까 마타지로가 촌치가가 됐으니까 그 피소를 즉 지낸 거예요. 그리고 마타지로의 또 딸이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춘야 쪽에서 좋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 마타지로의 딸이 이 춘야가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그러니까 결국은 예, 어쨌든 간에 이 그 마타지로는 야쿠자인데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 네. 일반인 사위를 받아들여서 예, 예. 어느 정도 이것을 예. 희석시킨 거죠. 예, 그런 예.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성은 그 고이즈메가 됐는데요. 네. 그 이전의 성은 사메지마라고 했습니다. 사메지마요. 예, 일본에서는 대리르 사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메지마 춘야가 이제 그 고이즈미 가문의 양자로 그냥 들어오는 현식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서 고이즈미 춘야가 되어가지고 딸하고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네. 자, 그렇게 하여서 그 다음 사진 보시죠. 고이즈미 춘이치로 촌촌리의 오르그리고요. 그리고 오른쪽의 사진은 바로 고이즈미 춘이치로의 조금 그 젊은 시절의 사진. 가운데 고이즈미 춘이치로 촌리가 있고요. 그때는 머리를 이렇게 사자머리로 하지 않았었나요? 네네, 그러네요. 그리고 그 왼쪽에 아이가요. 고이즈미 춘이치로 촌촌리의 장남 고타로. 예. 지금 배우죠. 예, 예. 이러면서 배우. 역시 잘 생겼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조그만 아이 오른쪽에 조그만 아이가 예, 신지로예요. 신지로요. 예, 예. 우리가 아는 펀쿨색자죠. 예, 예. 역시 어렸을 때부터 예. 굉장히 귀여운 얼굴이잖아요. 아유, 지금 얼굴이 딱 그대로 나타나 있네요. 네. 예. 근데 또 한 사람 그 아들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나 고이즈미 춘이치로는 그 아내하고 예. 이혼했습니다. 예. 근데 한 사람은 그 아내가 데리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근데 그 아내하고는 여러 가지로 그 맞지 않아 가지고요. 이혼해 가지고 이후 고이즈미 촌촌이는 계속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옆에 이 고따로 장남은 배우인데 제가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납니다. 이 네, 네. 파견의 품격이라는 그 일본 드라마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이 사람이 비정규직 차별에 아주 고뇌를 하는 그런 이제 아하. 중간 간부 역할로 이렇게 나옵니다. 어.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는 또 노동법 계약의 이제 장본인이잖아요. 네, 예, 네, 네. 고이즈미 주니치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좀 역설적인 그런 상황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사실 그 고이즈미 촌촌이는 장기 집권을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고이즈미 파 같은 것이 거의 생겨야 되는데 예, 지금 호소다파는 거의 아베파잖아요. 예, 그러나 자신의 파벌 같은 것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로로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탈원전을 주장해가지고 네. 자민당의 주류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우익 정치인인데 탈원전을 주장해서 저는 좀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를 계속 참배한 것은 오히려 예, 야쿠자 조직의 음, 야쿠자는 그런 면에서는 그 우파적이거든요. 예, 예, 그 영향이 아니었을까. 뭐 그럴까요? 거기까지는 제가 예. 깊이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예, 그렇게 좀 생각도 드네요. 예, 그리고 그 일본 자민당의 주류에서는 조금 벗어났어요. 그런 거잖아요. 일단 가문으로서 신지로가 지금 있는 것뿐이에요. 정치에서는 이것도 역시 일본 정치에서는 이거는 그 사실상 금기시 되어 있는 이야기거든요. 예, 고이즈미 촌촌이가 야쿠자의 아들이었다 사실 그러잖아요. 야쿠자의 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들이 후손이죠, 아니라 후손. 손자죠, 손자. 예, 예, 그렇죠. 예, 손자였다라는 이야기는 일본에서 거의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 여러 가지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자, 그래서 코이즈미도 오르그르하고 조금 그 올리지 않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예, 자민당 안에서. 자, 다음 사진 보십시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일본 말로 그 나와 있지만 내가 자민당을 망가뜨릴 테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깨부셔 버리겠다, 뭐 예, 이런 뜻이군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여서 탄시 파보르 존치를 사실상 캐부셨어요. 이 고이즈미 주니치로가 그 총리가 될 때는 파벌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내내 파벌의 도움을 받아서 되지 파볼이 않았겠습니까? 사실상 있었는데 예, 그때 그 파볼의 도움만 받았으면 2위, 예, 3위 정도였어요. 예, 그런데 그 이 사람이 이것을 계속 외치면서 당원표를 그때 80% 이상 받았어요. 아, 예,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좋았군요. 네. 예, 이번에도 코노타로가 당원표 80%까지 받으면 음, 그 이제 이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음, 코이즈미는 그때 그것을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로 예, 그 바보를 실제로 그 해산시키거나 그런 것은 못했지만 네, 그러나 당원들의 엄청난 지원을 받은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내내 자민당을 푸시겠다고 그 이야기를 쭉 해가지고 사실상 그때 파볼의 이름이 예를 들면 사람의 무슨 파였는데 예, 너무 그 이 고이즈미 단시 스상에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무슨 모임으로 바꿔요. 사람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세이와회라든가 예, 고치회라든가 이름을 그런 식으로 이름의 사람의 이름부터 아, 이름을 바꿨어요. 그렇게 바꾸게 된 네, 계기가 네. 고이즈미부터 계기가 이렇게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이 수법은 상당히 그 폰요배의 혈통을 좀 느끼게 하는 그러한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게 안 보였어요. 예, 굉장히 그 산양한 굉장히 젠틀맨 이미지거든요.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하는 것은 뭔가 음, 엄청나게 그 운동을 계속 해왔던 사람인 것처럼 해요. 예, 그게 역시 피를 못 속인다. 그런 것을 좀 느끼게 했어요. 자, 그래서 고이즈미는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87대부터 89대까지 3대 걸쳐서 총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이즈미는 고이즈미 극장을 많이 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고이케 총리 아니죠? 고이케도 고이케 도지사 다카이치도 예. 다 이때 그때 극장 정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예. 그것을 다 그때 그 자객으로 예. 고이즈미가 어떤 사람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그 자객이라는 것은 자민당 안에서 고이즈미의 판기를 들어서 예. 나간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의 선거구에 여성들을 자객으로 보내고 거의 다 낙선시켰어요. 여성 정치인 중에 고이케가 있었고 예. 그리고 다카이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카이치도 자객 중에 한 사람이군요. 자객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렇게 하여서 자민당으로 들어온 거죠. 그 다카이치는. 예. 아무튼간에 그때는 계속 내내 고이즈미 극장이라고 그러니까 정치 보는 것이 정치가 아니라 뭔가 드라마를 보듯이 일본 국민들이 봤어요. 이런 것도 역시 피해를 못 속인다. 예.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이렇게 일본의 정치의 중심에 천리가 된 사람도 그렇게 그 야쿠자의 혈통에서 나왔다. 막 이게 일본입니다. 자, 아베 신조는 어떨까요? 아베 신조요? 네. 예. 아베 신조 그쪽도 야쿠자의 그런 피가 것은 없는 것 있습니까? 같아요. 예. 예. 실제로는 그런 것은 없는데 예. 다음에 이야기를 하지만 아베 신조는 어떤 그 사건에 야쿠자를 투입했습니다. 야쿠자를 쓴 거예요. 야쿠자를 이용했다고요? 예. 예. 그게 2016년이었나? 일본에서 큰 문제가 됐거든요. 얼마 안 됐는데. 네네. 그러니까 일본 정치하고 야쿠자는 아직은 그 뭐라 그럴까 관련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 같으면 큰일이 날 텐데. 네. 예. 물론 유야무야하게 음. 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네. 다 아베 신조하고 그 폰요배의 영유로 고리를 다 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게 좀 있었고요. 예. 자, 이렇게 그러한 야쿠자의 혈통을 받고 있는 이러한 또 현재 고이즈미 신지로 펑크르 색자에 또 하나가 추가됐어요.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파괴력이 있는 정치를 할 수도 있어요. 고이즈미 신지로가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요. 그 호소다파 아베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신들은 일단 자유로 투표로 하는데 키시다 혹은 다카이치를 지원하겠다. 예.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고이즈미는 즉각 기자회견을 해가지고요. 그것은 코노타로를 제외하겠다는 이야기다. 예. 그러니까 도전장을 그 아베파 호소라파에 던졌어요. 예. 그러니까 코노타로가 가장 세대 교체를 하기 위해서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호소라파가 증명했다는 식으로 보통 정치인들은 그렇게 내부의 촉을 만드는 발언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고이즈미 신지로에 대해서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일부러 그런 도전장을 던져도 되는지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역시 피를 속이지 못해요. 네. 예. 우리한테는 이제 고이즈미 신지로라고 하면 펀쿨색자라는 별명도 우리가 붙여줬고요. 예. 그래서 뭔가가 좀 모자라다 하는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 네. 그럴 때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면에서 좋은 부분에서 보면 일본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또 이 사람이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자민당 개혁, 개혁을 다 못했지만요 추진할 수 있을지 오히려 제가 이 사람의 이러한 역사 같은 거 가문의 역사를 보면서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 오마이 TV 댓글에 보면요, 데이비드 킴님이 야후 재팬의 다카이치 사나이를 보도하는 일본의 인터넷 신문 보도가 이렇게 댓글을 봤더니 그 일본의 넷 우익들이 다카이치 사나이를 지지하면서 올리는 댓글들이 북한인들이 북한의 김정은을 찬양하는 것과 똑같이 보여요라고 해서 아, 왔습니다. 네. 그리고 펀쿨색자 고이즈미 2세가 고노를 지지하는 진짜 이유가 고노가 다음 총리가 되면 자신이 다다음 총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뭐 이런 측면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리고 같은 그 가나가와현 출신으로 예. 코노 그리고 그 스가촌이가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이시바도 좀 그 안에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코이즈미는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예. 처음부터 사이가 좋은 거죠. 그런 면에서 코너를 지원하면 그 다음 자신다, 다음일 수도 있고요. 예. 그거는 충분히 있죠. 예. 네. 그렇죠. 호사카 유지 TV의 MJ23님은 아베는 전통적인 정치인 집안. 아베 아버지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아베가 외가 쪽 성향이라 그런지 하는 짓마다 짜증 뭐 이렇게 하셨는데 아베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베 우리가 이제 신타로라고 했어요. 그렇군요. 아베 신타로라고 예, 해가지고요. 예. 상당히 혹시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예. 외상까지 갔는데 암으로 다음 수상이라고 예. 다 이야기를 했는데 암으로 빨리 돌아가셨어요. 예. 그리고 한산 자신은 한국인의 피가 흘러 자신의 몸에는 그 흐른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아베 아버지가요? 아베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한국에 호의적이었어요. 그건 좀 굉장히 의외네요. 네, 예. 사실 한국에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 키시노부스케 그 외할아버지도 네. 아베. 그러나 그것은 한국을 조금 그 이용하겠다라는 면에서 예. 한국에 호의적이었던 것이고요. 사실 키시노부스케까지 올라가면 만주를 완전히 그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주극을 예. 거기는 그 야쿠자보다 더 했죠. 그때는 야쿠자가 아니라 7.3.1 부대에도 관동군인가요? 그때는? 예. 7.3.1 부대에도 그때 다 예. 그 사람의 지휘 아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마약을 재배하면서 마약 판매로 올라오는 자금으로 전쟁 자금, 식민지 경연 자금을 그때 했던 게 일본이에요. 기시노부스케가 이제 키시노부스케라기보다 탄시 예. 일본이 예.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것을 극책으로 재배한 몇 개 없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었다는 거죠. 예. 네, 그거는 야쿠자보다 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김백구님이 기시노부스케는 전범이라고 하셨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제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뜻하지 않게 그 일본 정치와 야쿠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알아봤는데요. 네, 일본 적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한 주를 쉬고 그 다음 주 화요일 10월 5일입니다. 예,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